안녕하세요. 명상말 무무득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경험 나눔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습니다. 이분은 강박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었어요. 같이. 강박증을 겪는 사람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험적 파악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 보기를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는데 1번 불안 수치가 0이 되는 것, 그리고 2번 강박적 행동을 완전히 멈추는 것, 3번 아니면은 자유로움을 느낀다라는 모호한 감정 상태인가, 이렇게 보기를 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경험적으로 파악된다고만 하지 말고 셋 중 하나만 답해달라 라고 이렇게 사족을 붙이셨어요. 이렇게 사족을 붙이신 데는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알러지 반응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경험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너무 이상하게 들려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파악된다는 거는. 보세요. 경험으로 파악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아질 수 있겠어요? 경험으로 파악되지 않고 알아진다는 거는 뭐 추측,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니면은 과거의 뭐 기억들에 의해서 저거는 이럴걸 저럴걸 하는 그런 추측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과를 이렇게 경험적으로 먹어본 사람이 사과에 대해서 나 사과 먹어봤어, 맛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먹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랑, 예전에 내가 복숭아를 먹어봤는데 사과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 사과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은 복숭아가 이렇게 생겼고 사과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사과 맛도 비슷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그게 어떻게 사과를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를 얘기할 때 경험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그게 참 저로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파악된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얘기를 해보죠. 불안 수치가 0이 되는 것이냐 라고 여쭤보셨어요. 제 경험으로는요, 불안 수치가 0이 된다. 아니요. 불안 수치라는 것이 애초에 없어요. 이 불안 수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도 많이 예전에 많이 듣고 이제 불안 일기 이런 것도 많이 쓰고 했었습니다. 예, 심리 상담소에 가면은 상담사 선생님이 여쭤봐요. 지금 불안 수치가 얼마나 되세요? 90점 정도 됩니다. 이제 좀 이따가 또 물어봐요, 나중에. 지금은 불안 수치가 몇 점 정도 되세요? 70점 정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상담사 선생님이 내담자한테 20이나 떨어졌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불안 수치라는 것을. 근데 불안 수치가 0이다 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안이라는 것이 그냥 아예 삶에 없다, 요런 말씀이라면은 맞습니다. 근데 불안 수치가 0이다, 내 불안 수치가 몇 점인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지금은 0점이야 라고 하는 그게 자유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불안 수치라고 하는 그것이 불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서 불안이라는 것을 실체화해서 불안을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 불안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불만족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 수치라는 것을 평소에 계속 경험하고 계세요?
지금은 35점, 37점, 39점. 지금 계속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 위에 휴대폰 배터리 이 몇 퍼센트 있는지 표시되는 것처럼 불안 수치가 계속 표시되고 있나요? 어떨 때는 이 불안 수치가 지금 몇 점인지에 대한 그런 인식조차 없을 때도 있죠. 불안이 수치가 지금 0점이다라고 하는 그거는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자유가 아님입니다. 불안 수치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선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안 수치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강박적 행동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라는 이 두 번째 객관식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강박적 행동을 완전히 멈추는 것인가요? 아니요. 강박적 행동이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우선 강박적 행동이 뭔가요? 어떤 것을 강박적 행동이라고 하나요? 사전적인 정의 이런 건 많이 알죠. 저도 원치 않는 반복적인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근데 멈추지 못해서 괴롭다. 이거를 이제 강박 사고다, 강박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박적 행동이라는 거는 원치 않는 행동들, 손을 이렇게 막 씻는다던가 아니면 코를 계속 막 판다던가 그런 거를 멈추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제 삶에는 강박적 행동이라는 것이 없어요. 있었던 적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착각됐을 뿐이에요. 보세요. 강박적 행동이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원치 않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우리 삶에 반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복됐다라고 생각될 뿐이에요. 어떤 일이 대체 반복되나요? 제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걸 반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다시 돌려보세요. 제 그 두 가지 이 행동들이 정말 같은 행동이었는지. 같다라는 거는 안녕하세요 라는 이 일에 대해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박이야. 이거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게 생각임이 파악된다면 애초에 강박적 행동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일이고 이런저런 일에 대한 어떤 관념일 뿐이기 때문에 강박적 행동을 멈춘다라는 그것도 이상하죠. 애초에 강박적 행동이 아닌데. 그러니까 강박적 행동이다라고 이거를 규정해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그게 없고, 그러니까 강박적 행동을 또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행동이 어떤 행동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런저런 생각이 날 뿐이고 그 생각대로 이게 정말 나쁜 일이다,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함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유로움을 느낀다라는 모호한 감정 상태인가? 라고 여쭤보셨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자유롭다, 나 자유로워라고 하는 그냥 그런 기분이라면은 그걸 뭐하러 수행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기분은 어떤 유튜브에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영상을 봐도 와, 자유롭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마 이런 불법 약물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도 자유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자유인가요? 자유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전에 자유롭지 못하다, 불편하다라고 했던 이런 그런 삶이었다가 이제는 어떤 것이 있어도
어떤 것이 있어도 아 이렇다 저렇다 아 느낌이 이래 저래 라고 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것이 있어도 괴롭지 않다. 사실 뭐 괴롭지 않아, 나 괴롭지 않아 이런 말도 필요 없는 그냥 모든 게 이 평정하게 이해될 뿐인 그런 상태예요. 이런 거예요. 음, 검은 고양이가 옛날에는 아주 뭐 불운의 상징이었다라고 해요. 뭐 검은 고양이가 불행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 단체로 이 검은 고양이 공포증에 걸려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를 피하려고 하고 검은 고양이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고 검은 고양이를 막 내쫓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안정감을 얻으면은 자유인가요? 봐봐요. 근데 우린 이제 알죠? 검은 고양이가 불행의 상징이다 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사회 문화적인 이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냥 규정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검은 고양이가 불행을 준다라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은 고양이 공포증에 대한 어떤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좀 지엽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것처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나요? 스스로 분명하죠. 스스로 분명하죠. 남들이 너 자유로운 삶이야 라고 하면은 그게 자유입니까?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는 스스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딱 이렇게 뭐 정리를 해드리는 거를 좀 좋아하시려나?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면은 또 이게 관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1번이 아니고 2번이다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불안 수치라는 것 자체 그냥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박적 행동이라는 그런 인식조차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유로움을 느낀다 라는 그런 것 또한 보세요. 난 자유로워 자유로워 나 정말 자유로워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자유롭다는 말은 자유롭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자유롭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유롭지 않은 것이 세상에 없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다 자유야. 다 자유로워. 그렇다면 굳이 자유롭다는 말이 필요할까요? 모든 게 다 자유인데? 그러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도 표현일 뿐이지, 경험이 이렇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지, 나 자유로워, 나 지금 자유로워 라는 그런 인식도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그런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어, 그냥 이런저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평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함이고
이름을 하자면 이제 자유롭다라고 그걸 이름을 하는 거지. 자유롭다라는 느낌, 자유롭다라는 생각, 그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낀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 또한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문이라든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말씀 주세요. 단순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정 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삶의 점검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슴지 마시고 스스로를 위해서 아주 그런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